오늘도 전성경 매니저님 그리고 박예솔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이 금방 지났어요. 한 주간 또 잘 지내셨어요? 네, 바쁘게 한 주가 정말 후딱 지나갔어요. 아직 날씨가 일교차가 커서 건강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예솔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육아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마인드 스케치도 들으니까 일주일이 훌쩍 지나가더라고요. 나름 바쁜 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네, 한 주간 또 육아와 일로 바쁘게 지내신 것 같네요. 저도 요즘 정신없이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지내면서도 지나가다가 좋은 노래나 책이 있으면 마인드 스케치가 생각이 나고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이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을 사사건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 또 안타까운 사연,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 한 건 한 건 들여다보며 마음의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 사사건건입니다. 경기도 평택 한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아령에 50대 여성의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 의정부의 한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이 보도블럭을 던진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단순히 어릴 적 장난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런 초등학생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고층 건물에서 돌과 음료수 캔, 페트병, 커피 용기 등 온갖 것을 내던져도 초등학생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 미성년자로서 촉법 소년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범법 행위를 저질러도 가정법원으로 넘겨져 보호처분만 받게 되며 범행 기록조차 남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범죄 유형을 보면 단순 절도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3% 줄어든 반면에 폭력 범죄는 21% 늘었습니다. 또 중고물품 판매 사기 같은 진흥사범은 33.7%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초등학생들 범죄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4일 제주에서는 11살 초등학생이 부모 SUV 차량을 운전해 차량 4대를 파손하고 1명을 다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같은 달 11일 대전에서는 9살 초등학생이 엄마 승용차를 몰래 몰고 나가 총 10대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다, 조사받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정부는 촉법소년 나이를 1살 낮춘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처벌 대상 나이를 낮추는 게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2년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시대가 변하면서 아이들이 이른 나이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접하고 있다라며 자극적인 내용까지도 무분별하게 수용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그것을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야생마처럼 멋대로 날뛰게 되고 또 이에 따라 심각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어릴 적부터 육체의 욕구가 너무 커져버리면 마음이 육체를 끌고 가고 싶어도 결국에는 끌려가지 않게 되어버립니다. 네, 정말 초등학생들의 범죄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정말 성인이 되어서는 더욱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길들이면 좋을까요? 오늘도 박예솔 강사님과 마인드 강연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네, 마인드 교육 전문 강사 박예솔입니다. 사사건건에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이전과 달리 요즘은 초등학생과 같은 어린 친구들의 범죄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자녀들을 많이 낳지도 않고 경제적으로도 대부분 여유가 있어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은 뭐든지 들어주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어려서부터 충동을 자제하도록 마음을 길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이렇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좋은 뜻대로 마음이 따라준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마음이 그 뜻대로 따라오지 않아서 어려운 것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따라오지 않고 엉뚱한 쪽으로 흘러갈 때가 있는데 성경 씨도 그런 적 있으시죠? 네, 그럼요. 저는 책을 읽을 계획을 세우고 또 읽고 싶은 책도 빌리거나 사놓았는데 책을 읽으려고 하다가 보면 막 카톡이 울려서 톡을 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어제 사지 못한 막 아기 옷이 생각나서 뭐 부랴부랴 아기 옷을 사고 뭐 하다 보면 어느새 핸드폰만 오래 붙잡고 있는 절 발견하게 돼요. 계획은 맨날 하지만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출산을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네. 출산 후에 늘어난 몸무게를 예전으로 돌리고 싶은 마음에 매일매일 다이어트를 꿈꾸며 운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아기 돌보랴 집안일 하랴 하다 보면 매번 마음을 먹은 대로 하지 못해서 아직 다이어트는 시작도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내 좋은 뜻대로 따라준다면 내가 계획한 것들도 이룰 수 있고 문제없이 살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기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삶을 주관하는데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길들이지 않으면 우리 멋대로 살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길들인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평상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마음을 길들이지 않은 사람은 문제에 있어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충동저해가 어려워서 분노조절장애, 묻지마 폭행 등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길들여야 합니다. 마음을 길들이면 문제 상황에 빠지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은 어려서부터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못 해봄으로써 자제력을 키우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해봄으로써 부담스러운 일을 넘어보는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손을 씻을 수도꼭지를 최대로 틀어서 물을 콸콸 쓰고 전깃불도 대낮처럼 다 켜두는 것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습관을 허용하는 마음부터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 이런 마음의 훈련을 받는 것은 나이가 많아진 후에 받는 것보다 쉽습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성격과 습관이 단단히 굳어져서 바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에 빠져 한평생을 살기도 하고 평생 도박에 손을 못 대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죠.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마음을 길들이거나 다스리는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속담이 생각이 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들 정말 고치기 어렵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어렸을 때 길들여 놓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충동을 자제하기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도 어려울 것 같네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길들여야 할까요? 네,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야생마를 길들여서 교통수단으로 사용한 미국인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미국이 처음 생겨났을 때 사람들이 영국에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신대륙 아메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처음엔 그냥 휑한 땅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정착한 곳에 옹기종기 모여 살기 마련인데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광활한 대륙 곳곳으로 이주해 갔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데에는 말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미국에 정착한 사람들은 들에서 야생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 야생마들을 보고 교통수단으로 쓰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야생마를 잡기 위해 밧줄로 올가미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이 함께 야생마에게 다가가 던졌습니다. 당연히 한 번에 걸리지 않았겠죠?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밧줄이 야생마 목에 걸렸습니다.
목에 밧줄이 걸린 야생마는 마구 당황해서 뛰기 시작했죠. 사람들은 야생마의 목에 걸린 밧줄을 붙잡고 같이 뛰고 끌려가다 쓰러지기도 하고 반항하는 말의 뒷발질에 다치기도 하다 밤이 되면 굵은 나무에 밧줄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말도 한계에 다다라 지쳐갔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말에게 물도 주고 당근 같은 음식도 주면서 말을 길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말은 도저히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사람들의 말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말과 사람은 점차 친밀해졌고 말 등에 올라타면 말이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원하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뉴욕에서 LA까지 광활한 땅을 개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도 야생마와 같습니다. 성경 씨도 마음이 야생마와 같다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무래도 사춘기 때 딱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는 부모님이나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로만 들리고 막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못하게 간섭한다고만 생각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고 또 반항하고 그 말씀도 진짜 안 듣고 그랬었어요.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이야기해 주신 야생마처럼 정말 마음이 매일매일 날뛰었던 것 같아요. 네. 대부분 어린 시절 성경 씨처럼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행동하려고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마음을 길들이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야생마처럼 날뛰게 되는 것이죠. 지금부터 야생마를 길들이는 단계에 빗대어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을 때 오는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야생마가 아무리 빨리 달리고 힘이 세도 길들여졌을 때만 그 능력을 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면 어려움이 오거나 충동이 올 때 한순간에 인생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을 길들인 사람은 어떤 어려움과 유혹이 와도 이겨내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음을 왜 길들여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주는 어른들의 말과 행동에 불만을 갖기도 하고 마음을 닫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야생마가 사람의 의도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부모와 교사의 마음에 먼저 아이들의 마음에 길들여지지 않았을 때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히 알고 마음을 다스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줘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래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어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도록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을 길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꼴이 되는 것이었어요. 왜 마음을 길들여야 하는지 부모님이나 선생님을 통해 정확하게 듣고 받아들인 친구들의 인생은 정말 크게 변화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마음을 다스릴 때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줘야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져 교통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었듯이 사람도 마음이 다스려질 때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는 길들이기 위해서 야생마의 목에 올가미를 거는 단계로 육체를 절제시켜주는 훈련입니다. 야생마의 목에 올가미를 걸기 위해 10번이고 20번이고 반복해서 올가미를 던졌던 것처럼 절제시키는 훈련 또한 우리 자신과 싸워가면서 계속 해야 합니다. 네,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마음을 길들이는 과정은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모두에게 어려운 일입니다. 말이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구나. 인간에게 내가 이길 수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고 하기 싫은 것도 해야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저도 보육교사가 직업이어서 아이들과 많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아이들이 충동적으로 놀이를 하다가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가 놀이하고 있는 놀잇감을 빼앗는 일들이 종종 있어서 훈육을 할 때가 있어요. 이때 아이들에게 내가 화가 난다고 친구를 때리는 건 안 되는 거야. 내가 갖고 싶다고 모든 걸 가질 순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곤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반복적으로 친구를 때리고 물건을 빼앗지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잘못된 행동임을 이야기해주면 학기가 끝나갈 무렵에는 친구의 놀잇감을 빼앗던 친구가 친구야, 나 이 블록 필요한데 빌려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정말 뿌듯하고 아이들이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 강사님의 말씀이 정말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애기도 자기 주장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서 때로는 아이와 신랑이 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 그냥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때도 있었는데 마음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도 한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아이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꼭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생마의 목에 올가미를 수도 없이 던져서 거친 본성을 다스리는 것처럼 사람도 육체의 욕구를 조절하는 훈련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육체의 욕구가 너무 커져버리면 마음이 육체를 끌고 가고 싶어도 끌려가지 않기 때문이죠.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절제하고 사고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는 물과 당근을 주면서 말을 길들이기 시작하는 단계인데요. 물과 당근은 말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마음을 꺾고 다스릴 때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감정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하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고 사고하고 절제하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훨씬 유익합니다. 조금 전 이야기해드린 저희 반 아이도 친구가 놀이하는 블럭을 내가 놀고 싶다고 빼앗아 놀이를 했을 때 선생님에게도 훈육을 받고 친구와의 관계도 틀어져서 속상하지만 빌려줄래? 라고 친구에게 물어본다면 친구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선생님께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행동이 수정된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말이 주인의 의도를 알아채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광활한 땅을 개척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부모님들께서 어렸을 때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공부하기 싫고 놀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놀고 싶은 마음을 꺾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공부를 한다면 내가 지금 당장 놀았을 때 얻을 수 있는 행복은 잠깐이겠지만 마음을 꺾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내가 원하는 목표도 이루고 훨씬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길들이는 훈련을 계속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마음을 왜 길들여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는데 다스려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멋대로 살게 되고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네요. 네, 맞아요. 제가 강연을 들으면서 작은 것이지만 저도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드라마 보기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시간에 맞춰 보지 않아도 한 번에 다시 보기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아무리 바쁘고 해도 시간만 나면 보고 싶고 또 한 편 보자고 했다가 막 밤새 끝까지 보게 되고 노력해도 안 되니까 좌절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마인드 스케치를 통해서 마인드를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음에서 먼저 나는 운동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사실 그 후로도 몇 번 드라마를 보긴 했는데 자책을 하고 내가 왜 봤지? 라고 하기보다는 드라마를 보긴 했지만 난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해 라고 마음을 바꾸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있으면 더 운동하러 나가게 되고 또 몸도 더 건강해지니까 드라마 중독에서 벗어나게 되더라고요. 성경 씨도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네. 저도 육아 퇴근하고 남편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는 걸 즐기고 있는데 요즘 저희 부부도 그런 부분을 고쳐보려고 해요. 밤에 텔레비전을 보기보다 그 시간에 일찍 자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전 시간을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느꼈거든요. 제 주변에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적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아이가 아빠와 애착 관계를 형성할 시간이 부족했어서 아빠를 보면 대면대면하고 엄마에게만 매달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친구는 친구대로 아이가 자기한테만 매달리니까 힘들고, 남편은 아이가 아빠를 안 좋아해주니까 서운해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런 생활을 반복되다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아이가 일찍 잠이 들면 같이 자려고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시간을 정해서 텔레비전을 조금 보고 자려고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보기 시작하니까 잘 되지 않아서 이젠 아예 틀지 않기로 하고 일찍 잠을 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남편이 아이와 시간을 보내주니까 저도 그 시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오전에 아이와 있을 때는 하기 어려운 운동을 하기도 하고 밀린 집안일도 할 수 있어서 한결 육아하는 게 편해지고 좋아졌어요. 네, 두 분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 꼭 그렇게 가족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저도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제 대학 다닐 때가 생각이 났는데 저 학교 다닐 때는 무분별한 쇼핑으로 받은 용돈을 다 쓰고 심지어는 친구에게 빌려서 사고 싶은 물건이나 먹고 싶은 걸 사 먹었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처음부터 제가 용돈이 부족했던 건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필요한 데만 쓰고 가끔 놀러 다닐 정도는 됐었는데 점점 사고 싶은 게 많아지고 더 놀고 싶고 지나가다가 맛있는 게 보이면 막 먹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하나둘씩 용납하다 보니까 어느새 용돈이 부족해지고 그때 심지어는 친구에게 빌려서 제가 제 욕구를 충족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국에는 다음 달 받은 용돈으로 빌린 돈을 다 갚으니까 하나도 안 남더라고요. 처음에는 남았던 용돈이 나중에는 부족해지고 빌리게 되고 그 친구랑 돈 문제로 다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마음을 관리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였어요. 이런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산다면 사회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부족하게 되고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것 등 우리의 유체적인 욕구는 끝이 없고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큰 돈을 번다고 해도 결코 만족이 없고 행복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선 우리 마음에 들어지는 육체적인 충동을 억제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오늘 마음을 왜 길들여야 하는지 그 이유와 마음을 길들이는 방법에 대한 강연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은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지만 마음을 꺾고 다스렸을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되네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